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채롭게 꾸며드리는 하준의 더블 타겟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하준 어드바이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어제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네. 저 어제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가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어제 시장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한 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재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들이 더 많다 보니까 어제 하루 시장이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번 주만 놓고 봐도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현대차, 뭐 기아, 뭐 현대건설, 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의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특정 업종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 흐름을 좀 추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기다려 봐야 될 것은 최근에 외인들의 이 손매도 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순매수 행렬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실적과 같이 겹치면서 실적이 따라 나오는 업종과 섹터에 이 외인들의 순매수가 잡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준의 더블 타겟. 여러분들이 실적주를 좀 낙폭가대 실적주를 추적한다 그러면 선제 타격, 선점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선점하는 종목들 말고 하루하루 뭐 나름대로 이제 단기 테마성 종목들 가지고 하루하루 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기습 타격 종목을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제 타격도 가능하고 기습 타격도 가능한 섹터 원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뭐 이 더블 타겟 이전에도 뭐 저녁 방송이라든가 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많은 방송하면서 항상 그런 말씀 드렸어요. AI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엔 돌고 돌아 원전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태양광, 풍력 다 좋지만 결국에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이 원전만한 것이 없다. 게다가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건설 시기도 대형 원전보다 빠르고 위험성도 좀 적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9회 때부터 이미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원전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잡혀나오고 있죠. 최근에 뉴스 보게 되면요. 대통령실에서 소형 원전에 대해서 4기를 또 건설하겠다. 이거를 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원전주가 시세를 받아줬고, 게다가 또 주요 글로벌 기업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주요 기업들도 나름대로 이 에너지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들이 이 원전 시장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시장이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나름대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이 원전에 대한 뉴스와 그리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기업들의 에너지 계약 체결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요즘 시장이 확실히 빠르게 사고 팔고 빠르게 트레이딩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또 시세를 또 일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원전 관련된 재료들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그냥 끝이 나고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을 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셨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아직 매도를 못해서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나도 원전주에 조금 관심을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정받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미국도 지금 원전 시장, 그러니까 소형 원전 시장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또 이뤄내고 있고, 그리고 탈원전을 외치고 있던 뭐 영국이라든가 주요 기업들도 이제 다시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전주에 대한 이슈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무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전주에 대한 흐름들은 선제 타격 관점에서 보셔도 좋고, 그리고 일일 단위로 기습 타격 종목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창원에서 이 소형 원전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테라파워라든가 뉴스케일 파워 웬만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참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슈도 오늘 또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주요 종목의 관련주로 또 어떤 걸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뭐 우진엔텍이라든가 우리기술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소형 원전에 대한 독점적인 기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형 원전 관련해서 일부 기업들이 뭐 건설을 할 수 있는 주 기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단 지금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 중에 두산에너빌리티만큼 소형 원전에 대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수주 가능성으로 기대감이 좀 끌려 나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추적해 보신다라 그러면 원전주, 선제 타격, 기습 타격 다 가능하겠고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도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관련된 얘기들 더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원전주들이 시세를 줬다가 좀 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전주를 좀 바라보는 시선들이 약간은 불안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는 선제 타격, 기습 타격 모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냐, 짧게 보는 것이 좋겠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또 답을 바로 주셨습니다. 오늘 뭐 공개 방송에서도 함께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종목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만나봤던 종목들 중에서 9월 초에 기습 타격 종목으로 갤럭시아 SM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일에 바로 시세 뿜어줬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29.1%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뭐 사실 위원님께서 언급해주신 당일날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AS로 오늘 좀 들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또 공략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이슈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략해드리고 나서 상승률이 잘 나온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아침 장 시작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재료는 오늘 또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볼까? 아니면 이번 주, 아니면 길게 보면 이번 한 달 남아있는 2주 동안 내가 어느 쪽에 집중해볼까라는 재료도 저는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갤럭시아 SM을 좀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갤럭시아 SM이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건 토큰 증권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좀 지지부진했고 잠깐 미뤄뒀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법제화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최근에 다시 좀 잠잠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또 개발을 또 이뤄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다시 수면 위로 관련된 재료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탑픽 종목으로 뭐 핑거도 있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K옥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갤럭시아 SM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와 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재료로는 미국 대선에 대한 이벤트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이 뭐 트럼프 진영, 뭐 해리스 진영 뭐 어느 쪽에 지금 뭐 판가름이 안 나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친화적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벤트가 조금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갤럭시아 SM보다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조금 더 이슈화를 끌어낼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토큰 증권에 대한 재료와 가상화폐에 관련된 재료를 두 개 다 섞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갤럭시아 SM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또 보셔도요. 사실 이전에 갭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갭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상태에서 상단에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그대로 상향 돌파했으면 나름대로 그냥 그대로 보내주면 됐는데 지금 부분에서 물론 이제 아직 갭 메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갭 상승의 중간값까지 지지받는 부분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갭 메우기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가는구나라는 부분으로 기술적 분석상의 지표도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거래량만 보시면 됩니다. 토큰 증권에 관련된 재료, 가상화폐 관련된 재료가 같이 붙으면서 거래량이 회복되는지만 보신다라 그러면 갤럭시 SM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뭐 선제 타격 종목으로도 재료 나올 때까지 흐름을 추적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점 AS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9월 3일에 갤럭시아 SM 이야기 나눠봤는데 9월 24일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럼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짐을 갖고 있는 게 또 SM이다 보니까 네. 두 종목을 섞어서 내가 머니트리 쪽에 가상화폐 쪽이 좀 더 괜찮겠다 싶으면 머니트리 쪽 보시는 거고 토큰 증권 쪽에 조금 재료가 더 많이 붙겠다 하시면 SM 보시는 건데 사실 머니트리, SM 둘 다 뭐 괜찮은 종목이라서 지금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만나봤던 종목들 좀 결이 비슷
비슷한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재접근해볼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AS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8월 27일 선제 타격 종목이었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이버 언급해 주셨거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4.9%이고 지난 시간에 AS를 해주셨을 때는 네이버 이제 다시 공개를 해주셨던 매수가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재관심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국민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기업인데 사실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의 움직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선제 타격으로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갤럭시 SM처럼 당일에 뭐 28%, 29%, 30% 급등 나오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죠. 금리나 수혜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들, 광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잘 잡혀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최근에 팀F 사태가 또 한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휴몰들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사수혜로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성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게다가 또 최근에 주주환원책 발표했는데 관련된 내용이 아직 저희가 보기엔 주가의 반영이 아직 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 그려나가고 있고 저점을 높여나가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홀딩해서 지켜보셔도 좋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매수가 부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신다라 그러면 비중이 많다 하시면 비중을 좀 줄여서 가시는 거고 그리고 비중이 좀 적당하다 싶으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웬만한 매물대 묶여있는 한 20만 원, 21만 원 선까지는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열어놓고 보셔도 충분한 종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온갖 호재성 재료들을 섞어가면서 이제는 바닥을 다졌고 이제는 본격 상단을 열어놓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홀딩하고 계속해서 큰 수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종목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매물대가 특히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21만 원대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지켜보면서 네이버 21만 원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갤럭시아 SM도 그리고 네이버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선제 타격 종목, 기습 타격 종목 각각 한 종목씩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요. 선제 타격 오늘 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네오셈. 네, 맞습니다. 그 네오셈이라는 종목은 뭐 CXL 시장의 단연 대장주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CXL 관련된 시장이 좀 다시 붐이 좀 일어나는 듯 보이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 저점에서부터 공략하기 너무 좋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 CXL 시장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일단은 뭐 꺼졌다기보단 잠시 소외된 거죠. 그 특히나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나 CXL 시장이 뭐 퍼스트 HBM, 뭐 차세대 HBM, 차세대 메모리로 지금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빼앗긴 HBM에 대한 이 비중을 나름대로 이 시장을 나름대로 CXL 시장을 통해서 뺏어오겠다라고 계속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기사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가 뭐 레노버랑 관련해서 CXL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게다가 너 이제 나름대로 이제 CXL 팹리스 기업인 파네시아도 최근에 CXL 3.1 관련된 부분들을 또 공개하기도 했고, 자 그렇다라 그러면 CXL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계속 또 재료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 중에 CXL 장비 납품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업은 네오셈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1.1, 2.0, 지금 3.0까지 장비 납품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CXL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그에 대한 투자 개발을 이끌어낸다. 그럼 네오셈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제대로 지켜보셔야 된다. 시장 관계에서는 제가 지금 차트까지 열어드리기 어렵겠지만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는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엮어서 풀어드릴 테니까요. 네오셈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한 1,500원대에서 한 1,800원 요 가격대 호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선까지 500원 단위 끊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과 이렇게 선제 타격 종목을 만나보는 것의 장점은 우리가 오늘 바로도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1,500원에서 1,800원 선, 목표가 13,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기습 타격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시간외에서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네요. 한농화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습 타격 종목으로 한농화성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단연 뭐 2차 전지 전고체 시장, 그러니까 꿈의 배터리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제가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저점에서부터 좀 다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한농화성도 이전에 섹터 분류를 해드릴 때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농화성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역시나 뭐 전고체 주요 소재를 또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가 붙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꿈의 배터리 전고체 전지를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뭐 관련된 이제 논문이 또 기재가 되면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어쨌든 뭐 지금의 뭐 이전에 전기차 화재라든가 일부 뭐 장거리 주행이 좀 불가능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 개발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논문이 기재되고 다시 이슈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나름대로 22,000원대, 21,000원대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다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재료가 나왔을 때는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잡아봐야겠구나라는 점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은 여러분들 오늘 기습타격 종목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매수가는 동시호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잡고 싶다 하신다라 그러면 공개방송 참여는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동시호가 흐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매물대 강하게 묶여있는 22,000원, 살짝 상단에 22,500원 선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19,000원 선 잡고 대응해 보신다라 그러면 2차 전지 전고체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전고체 전지 음극재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농화성도 시간외에서 7.78%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오늘 어떤 가격에 공략을 한다면 매수가를 잡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과 함께하는 공개방송에서 좀 함께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또 특별히 공개방송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이 되게 재밌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만 좀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 나오죠. 그리고 또 이것 온갖 재료들을 다 소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의 시장의 기대치,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눈높이를 낮춰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부합되거나 이 부분을 상회하면 지금 저평가받아 있는 종목들, 낙폭과대주는 계속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방송, 이제는 진짜 시간이 없다, 지금이 수익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오전장 공개방송 함께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께서 원전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전에 공략해주셨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관심 구간에 넣어놓을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공개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이야기들 조금 더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하준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